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그리고 특히 아이들 뭐 게임하고 뭐 이러지 누가 신문 갖다 놓고 요약하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키워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신문을 하다 보니까는 사회라든지 과학 같은 것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신문 쓴 기자가 만든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 앞에서 야, 내가 오늘 마술을 보여주겠다. 신문은 이제 많을 거니까 신문 가지고 이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냥 알려드릴까요? 앞으로 10시간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이 강의실이 꽉 찼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신문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강사는 무슨 자격이 있을까? 제 소개를 유튜브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연천문화원의 향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고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증을 따서 이제 여기 하지모라고 그래서 세태양 아파트 안에 있는 마을 학습센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 드론을 가르쳤었던 적도 있어요.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원래 제가 체육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이제는 TV에도 출연했습니다. 아침 모닝와이드에 출연했었거든요. 작년 12월 20일인가? 네, 저 모습이고요. 연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거든요. 2019년도에 어르신들 이렇게 또 체육 수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지금 10개의 커리큘럼이 있고요. 거기에 각 커리큘럼마다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신문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과 또 신문을 읽으면 어떤 일이 좋을지. 비욕족의 주식 시세가 있는데 모의 주식 투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고요, 맨 위에. 자, 그러면 그거를 1,000만원을 치면은 몇 주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1,000만원어치 사는 거니까요. 보이죠? 좀 잘라졌어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마술을 부려볼 거예요. 이제 리액션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어쨌든 신문이 재밌다는 걸 느끼면 돼요. 여기 안에서 아무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뭐가 좋을지. 중앙 도서관 신문 읽기 최고!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박신구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 여러분들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과 저 소중한 시간들이 함께 모아져서 정말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사정에서도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저희 바람은 이제 지금 오신 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신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욕심은 이제 오늘 강의가 잘 진행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많이 오셨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 그건 오로지 제 바람일 뿐이고 다음 시간에 이제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분만 올 수도 있고 한 분도 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저희 또 능력일 거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이 시간이 값어치가 있는지 판단하시면 판단하신 결과가 될 겁니다.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 시간을 한번 값어치 있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앞으로 10시간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정말 이 강의실이 꽉 찼으면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더 필요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좋은 건의사항 있으시면 수시로 저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한번 이 시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드는 시간은 신문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 강사는 무슨 자격이 있을까?
예를 들면은 영어를 배우는 시간이라 하면 토익 점수가 뭐 900점 이상 아니면 영문과를 나와서 어디 대학교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와서 영어 강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신문은 사실 전문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문 강의를 할까? 그래서 우선은 제가 저를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자료에 제 명함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가 제 소개를 유튜브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가 8년 정도 됐고요. 8년 전이었으면은 많지 않았을 때예요. 유튜브 한 사람이. 아마 연천 지역에서는 거의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유튜브 초창기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과감하게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그래 봐야 한 5,0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4,260명. 여러분들이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한 2명 정도 더 늘어날 텐데 이제 5,000명은 또 돼야 돼요. 그렇지만 영상은 아주 많습니다. 1,000개 가까이 돼요. 동영상이 940개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유튜브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소개를 이걸로 이제 오늘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 유튜브 안에 이제 제 이력의 일종의 제 명함에 보인 것처럼 저는 연천문화원의 그 향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도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천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향토문화원에서 이게 제가 2년 전에 대전리 산성 거기에서 논문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래서 연천의 역사에 대해서 썼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커리큘럼에 보시면은 거기 내용의 9번째쯤에 연천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드론 자격증도 있습니다. 요즘에 드론도 또 대세잖아요. 그 제4산업혁명 시대에. 그래서 드론 자격증을 따서 이제 여기 하진모라 그래서 세대양 아파트 안에 있는 그 마을 학습센터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아이들 드론을 가르쳤었던 적도 있어요. 되게 재밌죠? 이게 소리가 나면 더 재미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아이들 이렇게 모여서 드론 수업을 했습니다. 2년 전 여름방학 때 했어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엔 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고요. 4년제 대학교를 나와야 되고 또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따고 또 학과도 졸업을 해서 이제 이건 화진초등학교인데요. 1학년, 2학년 바다하고 하늘이에요. 미국 아이들인데 흑인 아이들이에요. 재미있게 제가 한국어 가르쳤던 수업이고 마지막 수업 때 이렇게 케이크 나눠 먹으면서 재미있게 이때는 재밌었던 게 제가 아이들한테 한국어 가르치고 아이들이 저한테 영어 가르치고 이래서 아이들 영어가 참 예뻐요. 말하는 게 얼마나 예쁩니까? 굉장히 재미있게 작년 말까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지냈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었는데 끝날 때쯤 이렇게 밝아졌어요. 애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한국 사람들 만나면. 근데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게 됐고 아주 보람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는 드론 아이들 가르치는 거였고요. 이거는 이제 어른들이 드론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연천을 홍보하는 영상을 찍었어요. 작년에 찍었었는데요. 작년 가을에 국방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인폭포 있는 데에서 국화축제할 때 이 드론으로 연천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찍기도 했었거든요. 드론 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연천군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연천군을 홍보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론 자격증과 드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 연천 지역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체육을 가르칩니다. 제가 유소년 체육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요.
원래 제가 체육을 또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은대초등학교예요. 네, 은대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재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이거는 요즘에 한 거고 아이들 되게 재밌어하죠. 네.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속에 있는 그 긴밀한 이야기들 저는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가감 없이 우리가 보통 듣는 이야기들은 예를 들면 학교 측이나 뭐 어디 다른 데 듣는 것은 많이 이제 이렇게 포장된 이야기들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만나고 학교 측하고도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직접 나누기 때문에 가감 없이 진실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표정이 참 밝죠?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할 때. 오늘도 이따 오후에 1시에 저기 군남초등학교 수업하러 갑니다. 이따 아이들 만나러. 그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재밌게 지내다 보니까 작년 12월 말에 TV에도 출연했어요. 제가 아까 뭐 교수님들 이야기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도 그 교수님도 못지않게 이제는 TV에도 출연했습니다. 아침 모닝와이드에 출연했었거든요. 작년 12월 27일인가? 예, 이게 저 모습이고요. 예, 이건 개그맨도 나와요. 소리가 나오면 재밌는데. 전국에서 한 명 뽑혀가지고 제가 출연을 하게 됐어요. 이 김성원 씨죠? 지금도 저하고 연락하고 지냅니다. 이 촬영 장소는 은대초등학교예요. 은대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 박신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포츠 제 생업은 스포츠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이렇게 아이들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도 이제 여기는 그 연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거든요. 2019년도에 어르신들 이렇게 또 체육 수업을 했었어요. 1년 내내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매니아가 되셔가지고 동아리가 형성돼서 그 코로나 때문에 운동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신다고 연락 저한테도 옵니다. 지난주에도 가서 한번 뵙고 왔는데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표정이 밝아요. 1년간 저하고 수업을 하시고 동아리로 결성됐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뭐 몰래 숨어서 저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되게 재밌게 하시죠.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여드린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문을 강의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그 우리 커리큘럼에 보면 지금 10개의 커리큘럼이 있고요. 거기에 각 커리큘럼마다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맨 처음은 이제 오늘이니까 오늘 신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신문을 읽으면 뭐가 좋을까? 뭐 이제 아이들이 읽을 수도 있고 안 읽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읽는다면 뭐가 좋아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비고에 보시면 신문 스크랩북 사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제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스크랩 책을 갖다 보여드릴 거예요. 직접 한 거를. 여러분들 아까 그 제가 프린트한 거 뒤에 보여드린 거 하나 있죠? 그게 제가 카피를 해가지고 온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아이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신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그 스크랩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요즘 이야기 같잖아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 일진에게 기댄다. 그 신문 내용을 보시면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결국은 일진 있죠. 뭐 어른들로 따지면 조폭 같은 그런 아이들한테 오히려 기댄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는 아이들이 뭐 친구지만 막 싸움 잘하는 네가 나 좀 보호해주라 이래가지고 그
그러니까 그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경찰을 찾거나 선생님을 찾거나 부모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신문에 있었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옆에 본문과 자기 소견을 썼어요. 그래서 그 소견 내용을 보면 이제 학교에 있는 아이니까 학교 다니는 아이니까 자기 생각, 자기 경험도 있을 거고 저는 이걸 같이 읽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쓰는 걸 갖고 토론을 둘이 하는데 그때 깜짝 놀랐던 것은 그 소견 내용이 한번 보시면 나도 왕따를 시켜봤고 나도 왕따를 당해봤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도 글쎄 자녀들하고 깊이 이야기를 나누 자녀들부터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렇지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왕따를 시켜보기도 했을 거고 당해보기도 했을 거고 이제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 그런데 하나 더 놀란 건 끝부분에서 직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좀 빼놨습니다. 궁금하시라고 직장을. 소감 끝부분은. 근데 그 끝부분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나도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 얘기를 안 한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결국은 아는 선배에게 나도 상의하겠다. 이게 자기의 소감이고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결국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하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자기 소감을 써놨어요. 나도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도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지고 해결이 안 된다. 선생님들은 이걸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그 날짜를 보시면 2012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니까 한 9년 전에 썼던 내용인데 지금 내용이라고 해도 달라질 게 없을 정도고 만약에 더 심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의 교육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쨌든 만약에 이 신문을 아이들이 읽는다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엄마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막상 딱 대놓고 너 왕따 당한 일 있어? 왕따 시켜봤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아유 그런 일 없어? 이럴 테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가 남의 글을 쭉 써놓고 자기 소감을 솔직하게 쓰다 보면 그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이 큰 장점이 있다는 건데 이런 이야기들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제 아이들 자녀 교육과 또 신문을 읽으면 어떤 일이 좋을지 장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우리 이 아이가 원래는 운동선수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그래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운동을 하느라고 테니스를 하느라고. 근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그때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과정 수업이 안 돼요. 4학년, 3학년, 4학년 과정이 다 수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랑 같이 새벽마다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딱 생각했던 게 신문 스크랩을 하려고 했어요. 다른 공부를 갖고 시작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아이가. 공부 못하는데 4학년과 3학년과 가지고 공부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신문을 보면 이거는 우열이 없어요. 먼저 보는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다 이 아이가 신문을 같이 스크랩을 하면서 시사에도 굉장히 밝아지고 물리가 튀인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생겼죠. 그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고 또 신문을 하다 보니까는 사회라든지 과학 같은 것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상당히 높은 레벨의 그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거기서부터 내려갔어요. 이렇게 알려면 우리가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나누기, 곱하기 이런 것도 좀 빠르게 해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가 재밌어서 하더라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는 데에도 신문이 참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비욕 쪽에 주식 시세가 있는데 모의 주식 투자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투자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시고요. 맨 위에 자 내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그 다음에 매입 주식명, 자기가 고른 회사 이름 한 가지만 쓰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처음 매입 가격 있죠? 오늘 매입 가격을 쓰시면 됩니다.
가격이 12,750원. 자, 다 쓰셨나요? 네. 네.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시죠. 무슨 주식을 얼마에 사셨는지. 저는 한솔재직 거를 예. 14,650원에 예. 샀어요. 요즘에 좀 한솔. 보고 있는데 이제 투자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한번 좀 지켜보려고. 그러다가 막 엄청 오르면은 그럼 이제 그때라도 들어가야죠. 떨어지면 괜찮은데 엄청 오르면 좀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1,000,000원어치면은 몇 주인가 한번 계산해보세요. 네네. 예. 1,000,000원어치 사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오현정 선생님은 고르셨나요? 네, 주식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그럼 박사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뭐 하나 골라서 얼마짜리 이렇게 둘이 상의해서 무료로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엄마하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같이.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이렇게 신문 수업을 했었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은 앞에 5명이 있었고 엄마들이 3명이 저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은 그냥 이제 참관만 하시라고 아이들을 5명 갖고 수업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는 실험을 해봤는데 엄마를 앞에 딱 나오시라 그러고 칠판에다가 야라고 썼어. 야. 그런데 엄마는 앞을 쳐다보고 야 하는데 그 아이들한테 객관 문제를 줘서 5가지 형태. 1. 너 빨리 안 일어나? 2. 너 이거 뭐 막 이거 방 청소 안 해? 뭐 3. 이걸 시험이라고 봤어? 뭐 4. 밥 먹어. 5. 뭐였지? 하여튼 뭐 칭찬하는 게 하나 있었어. 이래갖고 1번부터 5번까지 해가지고 맞추기를 시켰어요. 엄마가 3분이 오셨으니까 자, L이 엄마 딱 써놓고 A 딸 뒤에 써놓고 자, 엄마가 야! 하면 3번. 엄마는 이제 3번 써놓는 거야. 이렇게. 내가 이제 밥 먹으라고 했을 때 야야 이거는. 엄마 야! 하면 내가 3번. 딱 만들기가 했지. 똑같은 야인데 어감에 따라서 이게 다른 표현이 의사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발음이지만. 근데 이제 같은 자녀식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엄마들이 야 내가 말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문 토론할 때 기억이 남았었던 게 뭐냐면 에이즈 치료제가 나왔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에이즈에 대해서 신문을 읽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다음 주에 모일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아오기로 했었거든요.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답변을 못 하잖아요. 모르니까 잘. 근데 그래도 너가 이제 뽑았으니까 네가 알아갖고 와야 돼. 그래서 이 아이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발표했는데 정말 놀라운 거 제가 하나 딱 들었던 게 뭐냐면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학년 여자애였는데 다음 시간에 와서 발표를 했는데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이미 2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만 죽었대요. 많이 죽었대요. 근데 세계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 미국 사람이 7명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에이즈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에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 막 에이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래서 이제 지금은 다들 전 세계 사람들이 에이즈 연구도 하고 약도 치료제도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그 아이의 소감이 뭐냐면 그 의약품도 그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다르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의약 개발도 안 한다. 부자 나라 사람 몇 명이 죽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하는구나. 그래도 의학 세계에도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있었다. 그걸 자기가 알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에이즈 약품 개발하는 신문 한쪽을 딱 읽고 거기까지 나간 거예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저도 그때 처음 그런 걸 알았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에이즈를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슈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그런 의학 혜택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도 그때 그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어때요? 잠깐 쉴까요? 아니면 뭐 조금 더 하고 끝내죠. 지금 편지 11시도 쓸 수 있고 그거 보고 뭐라 하는데 이모그레이션이라 그러나? 신문 오려 붙여하고 편지 쓰기도 하고 옛날에 막 범인들이 그거 많이 했죠. 자기 글씨체 안 보여주려고 나는 너를 알고 있다 이러면서 막 신문에 찢어갖고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 그런 것도 재밌을 거예요. 놀이 삼아서도. 또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일 많이 쓰는 거 무 같은 거 신문으로 싸놓으면 안 썩어요. 그 비닐로 싸놓는 거하고는 달라요. 비닐은 아예 차단돼서 썩는데 신문으로 싸놓으면 균도 안 생기고 썩지도 않고 제일 오래 간대요. 파 같은 것도 냉장고 넣을 때 그런 거 쓸 때도 좋고 또 물기도 흡수가 잘 되잖아요. 어디 뭐
습기 안 좋은 데 있으면 얘 깔아놓으면 얘들이 물기 제일 잘 빨아들이거든요. 근데 쓸모가 많죠. 조미조끼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택배에도 응? 택배에도 넣어서. 네, 택배에다 이렇게 구겨가지고 좀 찢어지지 않게, 깨지지 않게 넣을 수도 있고. 그때 영상 같이 보셨어요? 채연이 그 수업할 때? 네네. 같이 보셨어요? 옆에서? 여러 번 아니고 네. 한 번씩 제가 볼 때. 자, 신문으로 할 수 있는 또 특이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문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자, 이거 보이시죠? 이거 핸드폰 이렇게 거꾸로 됐나? 보세요, 신문. 네, 잘 보세요. 자, 이거를 많이 보였을 건데, 보세요. 잘라요. 진짜로 잘라요. 이거를 그 예능 같은 거 보면 리액션 있죠, 리액션 잘하세요? 리액션 잘해요? 자, 지금 잘라졌죠? 예. 자, 보이죠? 지금 잘라졌어요? 자, 이제 이거를 제가 마술을 부려볼 거예요. 리액션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여러분을 향한 제 마음이에요. 보이죠? 네. 자, 이제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가족들 앞에서 야, 내가 오늘 마술을 보여주겠다. 신문은 이제 많을 거니까 신문 가지고 이 마술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냥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오늘 어떻게 하나? 한번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어차피 신문 가져가실 거니까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해보세요. 이 신문이 2장이잖아요. 원래 한 장이 있는 건데 한 장을 더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은 신문을. 그렇지, 붙여야 돼. 붙여서 한 장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다면 같은 신문이 있으면 더 좋긴 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요 스마트폰 있는 거. 이 똑같은 신문을 반대쪽에다 똑같이 붙이면 진짜 같아져 더. 그렇게 한 다음에 처음에 미리 이 하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제가 하트 보여드리면 좋은데, 자, 신문 한 장이 있어요. 하트를 잘라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자른 거를 다른 신문, 안 찢어진 신문에다가 딱 붙여요. 이렇게 양쪽으로. 근데 여기다 이제 붙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그냥 딱 접어버리면 이렇게 접어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가위로 자를 때 잘라져 버리겠죠. 잘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라지지 않게 하려면 얘를 바깥쪽으로 접어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바깥쪽으로 접는 거 이렇게. 그래서 딱 접으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모양이 이제 얘는 안 잘라지겠죠. 이 안에 있으니까. 그죠? 안 잘라져. 그렇게 해서 여기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만 잘라지고 이 속에는 아까 하트가 숨어져 있겠죠, 지금. 이렇게 해서 모양 딱 다시 접었다가 펼 때 이제 얘가 안쪽이 밖으로 나오게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 원래 있던 여기 신문이 가위로 잘라져 있고 여기는 하트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해서 하트가 딱 나오는 거죠. 그죠? 이거 말고도 제가 2가지 더 할 줄 알거든요. 이 신문 맛을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이거 한번 가져가서 참고를 해보세요. 이거 어떡하라고 이거를. 그러면 보세요. 자, 갖다 주고 여기서 너가 제일 좋아하는 말 3개만 동그라미를 치라 그래요. 그것도 기왕이면 색연필 좋아하는 색깔로 해요. 빨간색이든 또 색연필 골라봐 해서 좋아하는 색깔로 해. 그 다음에 신문 읽지 마라 그래요. 읽지 말고 그냥 여기 딱 보고 너가 좋아하는 글자나 그림 같은 것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3개만 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면 딱 보고 넘겨본단 말이에요. 넘기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 뭐 사랑이 좋으면 사랑을 동그라미 쳐보고, 뭐 부동산이 좋으면 부동산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말 아무거나 동그라미 딱 쳐요.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림을 동그라미 쳐도 됩니다. 자, 그림을 봐도 잘생긴 뭐 방탄소년단 나오면 방탄소년단 누구 동그라미 쳐도 돼요. 어쨌든 신문이 재밌다는 걸 느끼면 돼요. 여기 안에서 아무거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뭐가 좋을지. 여기 꿈이라는 거 있네. 난 꿈이 좋거든요. 여기 꿈 동그라미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단어로 보는 거예요. 단어.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 동그라미 치고,
여기 조기도 있네. 조기 좋아하는 사람 조기다 동그라미 치고 사진에다가 야구단도 있고. 자, 아무거나 그냥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 여기 드론 또 있네. 드론 좋아하는 사람 드론. 류현진 좋아하면 류현진. 아무거나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냥 단어로 보는 거예요. 문장으로 보려고 그러면 어렵고 힘들어져요. 근데 단어로 보면 아니면 그림으로 보면 훨씬 단순해지죠. 자, 동그라미 치셨나요? 하나라도? 예. 뭐 치셨나요? BTS 사진. BTS 몇 명인가요? 대단하시네. 저는 BTS 직접 봤잖아요. 봤죠. 어제 봤냐면 5년 전에, 6년 전에 봤구나. 저기 그 골프장에서 그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공연했었어요. 거기에 방탄소년단이 왔었는데 제가 맨 앞에서 봤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무슨 다른 가수들이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좋다고 막 박수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서 막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저런 친구들이 있나? 노래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던데 막 시끄럽고 이래가지고 빵빵빵빵하고. 그래 그때 보긴 봤어요. 사진도 찍고 막 이랬는데 그러고 며칠 있다가 1, 2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때 사회자가 얘기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지금 막 잘 나간다고 하면서. 그때 유대는 얼굴 보기 어렵게 생겼죠. 그때 근데 왔었어요. 거기 파주 그 골프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서원 밸리 골프장인가? 거기서 매년 공연을 해요. 근데 그때 방탄소년단 왔었어요. 얼굴도 7명이나 잡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있어?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아요? 방탄소년단이에요. 다이너마이트? 저는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딸아이가 좋아해서 좀 그냥 한 번씩 뭐 하면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애가 말을 하니까. 저보다 더 잘하시는. 저는 저기 덕후라 잘 알아요. 덕후예요? 네, 아미 혀는 아닌데 덕후. 이야. 그러면 어떤 점이 좋아요? 방탄소년단? 편한 영향력이 그렇죠. 끼치잖아요. 상당히 세계적으로도 지금 영향력이 있죠. 젊은 친구들이 그 영향력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이가 연령대가 20대 후반쯤 되나? 중반쯤 되나? 제가 군대에 갈 때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야 돼. 20대 중반. 군대 연재 얘기도 아마 이런 걸 쓰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거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델이 제가 그 아이랑 했던 그 모델입니다. 아까 그 교재 보시면 복사하는 거 보시면 그 내용이 있을 텐데 약간 다를 수도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크랩을 쭉 해나가면서 이제 개선을 시켰어요. 이거는 줄이는 게 좋겠다, 이거는 첨가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같이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시작했던 그 스크랩 내용과 지금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내용이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개선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좋다라고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눠드린 건데 이제 이걸 부담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막 문장으로 쓰려고 하거든요. 특히 요약 같은 걸 보면 와 이거를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그리고 특히 아이들 뭐 게임하고 뭐 이러지 누가 신문 갖다 놓고 요약하고 이런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좋아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법을 조금 이따 저랑 같이 해볼 거고요. 우선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맨 위에 제목이 있어요. 그쵸? 제목이 맨 위에 있죠. 근데 이 제목은 맨 마지막에 씁니다. 처음부터 제목을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목을 쓰게 되면 우리가 신문 스크랩에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법인세 증세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그러면 여기 제목은 볼 거 없겠죠. 신문에 법인세 증세라고 써 있는데 그럼 제목이 법인세 증세죠.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신문 쓴 기자가 만든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은 맨 마지막에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은 맨 마지막에 쓰고 그 다음에 발췌.
그 뒤에 발췌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쪽에 있었다고 써놓는 겁니다. 발췌 보시면 이제 내가 어떤 신문의 어떤 내용이 내가 이걸 골라서 써야 되겠다. 그럼 오늘 날짜 2021년 4월 9일 동아경제 B 3쪽 이렇게 해서 그 발췌 내용을 여기다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 이걸 뽑았다.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을 정식으로 우리가 텍스트로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췌 내용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글 쓴 이는 자기를 쓰는 건 아니고 그 기자 이름을 씁니다. 그 기사마다 끝에 보면 여기 이상헌 기자, 김형민 기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이는 기자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글을 내가 텍스트로 삼았다 이런 겁니다. 원래 글 쓴 이를 자기 이름을 쓸까 싶지만 이거는 자기가 쓴 게 맞아요. 원래 노트 자체에 제가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오늘은 노트를 안 해놨으면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린다 그랬죠. 노트 자체에 써있겠죠. 박신구면 이거는 박신구 스크랩북이라고. 그러니까 글쓴이는 보나마나 자기예요. 그래서 글쓴이는 따로 쓰지 않는데 여기에 글쓴이는 이 글을 쓴 사람, 이 텍스트를 쓴 사람은 어떤 기자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죠. 이 키워드가 참 재밌습니다. 제가 아까 문장으로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이게 좀 재밌네? 아니면 생소하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빨간 볼펜이나 이런 걸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냥 동그라미를 많이 치지 말라고 그러세요. 한 3개만 치라고 그래요.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그러면 처음에 하면 아이들은 막 10개 넘게 칩니다. 다 중요하거든 보면. 다 중요하죠. 이 내용 보면 야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만약에 3개만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다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거 3개를 고르는 건 어렵거든요. 거기서 아이들이 요점 정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많은 글 안에서 내가 3개만 골라야 된다고? 어떻게? 그러면 여기 빠져들어요. 이제 잘 알아야지 고르는 거지 그냥 아무거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많이 치는 아이들은 깊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읽는 거지. 그냥 막 동그라미 치는 거지. 그래서 한 3개. 그러면 이제 아이가 보통 사정을 해요. 5개 고르면 안 돼? 막 이렇게. 5개까지 해줄게. 이렇게 해줄 정도로. 그래서 하나의 글이잖아요. 한 문장, 여기 이제 이만큼 내가 골랐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3개를 고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약간 저 중요한 거 아닌데?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분명히 옆에 있는데 절대 간섭하지 마세요. 절대 간섭하지 말고 아이가 그 고르는 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면 돼요.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했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이가 고른 거잖아요. 엄마가 골라준 게 아니고. 그러면 아이는 아이의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이렇게 북 뜯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하다 보면 키워드를 보는 능력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공부 잘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공부를 10시간 하는 것보다 1시간 해도 잘 할 수 있어요. 10시간은 아까 동그라미 10개 치나요? 똑같아요. 그냥 10시간 막 그냥 보고 있는데 안 들어와 있죠. 산만하죠. 근데 한 개만 3개를 고를 줄 아는 아이는 똑같이 공부를 해도 딱 3개 고르면 그것만 알면 돼요. 시간이 오히려 남을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을 우리가 신문에서 키울 수 있어요. 이게 놀이처럼 통해서. 그래서 키워드를 많이 고르지 않게 한다. 우선 한 3개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능력에 따라서 5개 정도, 처음에 너무 어렵다 그러면 10개 정도 시작해서 좀씩 줄여나가죠. 다음번에는 9개로. 적게 고를수록 잘하는 거다. 1개 고를 수 있으면 최고다. 근데 그 1개는 뭘까요? 그게 제목이에요. 아까 우리가 신문에 써있는 제목을 쓰지 말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키워드를 고르고 골라서 그러면 이제 한 3개쯤 되면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중에 뭘 골라야 되나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진짜로 1개를 고르면 그게 이제 제목이 될 수 있는데 그걸로 제목으로 삼지는 못해요. 그거는 참고로 하는 거고. 자,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중심 내용 요약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장이에요.
이게 참 어렵죠. 여기서부터 쓰기 싫어하는 내용인데 그것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키워드를 3개를 골랐어요. 아니면 5개를 골랐습니다. 그걸 갖고 연결을 시키면 그게 중심 내용 요약이 돼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생각보다 쉽네 그러죠.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토론을 자주 하게 될 텐데 토론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A가 야 저 꽃은 참 예뻐. 근데 B도 그래. C도 그래.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A가 저 꽃은 참 예뻐. 그럼 B가 아니야 나는 저 꽃이 더 예뻐. 이렇게 해야 왜 저 꽃이 더 예쁜지. 색깔이 나는 마음에 드는 걸 나는 향기가 좋은데 그래? 너는 향기가 좋아하는구나. 나는 색깔을 더 좋아하는데. 이래서 서로 토론이 되는데 다 같이 A가 좋다고 하면 그거는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토론을 이제 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때 저는 가상적이 될 거예요. 항상 가상적이 될 거예요. 아주 치열하게 가상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이 만약에 멘탈이 약하신 분 같으면 제가 좀 약하게 살살 다룰 건데 멘탈이 강하신 분 같으면 아주 치열하게 가상적이 될 거예요. 제 의견하고도 다르게 그분이 얘기하는 의견에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제가 막 토론을 해나갈 거예요. 그게 토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언성이 높아질 정도도 가능하다면 멘탈이 있는 분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괜히 잘못하면 싸움 나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멘탈이 강한 분 같으면 정말로 끝까지 가서 당신은 노란색이 좋다는데 나는 빨간색이 좋은데 그 이유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합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낼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토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소견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이가 만약에 아이를 대상으로 한다면 아이가 그 앞에 내용 중심 내용 요약 중심 내용에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그게 맞을건 틀렸건. 네. 거기서부터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되지 앞에 의견을 보통 처음에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중심 내용을 다 썼어요. 그럼 소견을 쓸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심 내용에 다 맞는 얘기만 들어가 있고 내가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 있으니까. 자기 소견이 없어요. 거기서 한 꼬투리라도 찾아야 돼요. 기자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거. 아니면 어떤 정책이 나왔으면 왜 그렇게 했지? 내가 대통령이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만약에 잘못했어도 황당하거나 엉뚱해도 그걸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중심 내용 요약은 반박할 거리를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거하고 달라야 돼. 절대 소견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 의견도 그렇다. 이거는 나중에 자소서를 쓰거나 무슨 논술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빵점이에요. 앞에 내용과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 그건 안 쓰는 게 훨씬 나은 문장이죠. 어찌 됐든 달라야 돼요. 그게 이제 고급으로 가려면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내용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통 다르게 써봐 이렇게 하면 표현만 다르게 씁니다. 근데 실제로 읽는 사람이 읽어봤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은 그 속의 내용 정책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아이가 토론 능력이 아주 높은 거고 보통 보면은 문장으로만 이렇게 걸어갔다. 예를 들면 걸어갔다. 나는 뛰어갔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만 다르게 써놓는 경우가 보통 많은데 그거라도 괜찮죠. 좀 다르게 표현했다면. 근데 그 수준이 낮은 거고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는 겁니다. 우선 우리가 해보고 이 자료를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또 해보시면 참 좋겠고 제가 이따가 그 꿈꾸력에는 그때 채연이랑 수업할 때도 영상 보셨죠? 아이들이 신문 수업하는 거. 그죠? 엄마가 옆에 있고 아이가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 생각 안 나세요? 요즘에 그게 서울에 있는 아이들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원에 그걸 다 맡겼는데 지금은 자기네가 유튜브로 올려요. 그 신문 읽기 보면 독자도 막 5명밖에 없고 막 이런데 그래도 굉장히 심도 깊게 토론을 합니다. 하나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신문을 읽어볼 텐데요. 제가 신문은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치를 준비해가지고 각각 가져갈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 마셔도 된다 하니까 제가 그 허브차 원래는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못 먹게 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제가 보온병에 이렇게 담아갖고 와서 차도 마시게 할 거고 또
간식 같은 것도 서로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여튼 좀 이웃집에 재미있는 사람이 있는 이웃집에 놀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서 아까 제가 자격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이웃집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재밌게 오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저런 자격증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그 좀 전문적인 강사는 맞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맨날 뭐 놀러만 오면 너무 떨어지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끝날까요? 자, 과제는 어떻게?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와 보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늘 뭐 아무 때라도 시간 되실 때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선은 이렇게 합니다. 자 발췌하고 글쓴이는 제일 쉽죠. 자기가 이제 우선은 고르는 게 먼저겠죠. 먼저 골라야 돼요. 어떤 거를요. 그러면 발췌와 글쓴이를 쓴 다음에 글의 종류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셔도 되고 웬만하면 설명문, 논설문, 기행문 뭐 이런 식이겠죠. 한번 찾아보셔서 쓰시면 되고 키워드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키워드는 세 가지만. 네, 이제 세 가지만 쓰기로 해요. 키워드는 아무리 긴 문장 중이라도 자기가 골라보세요. 세 가지. 한 5가지를 먼저 골라지면 고른 다음에 2개를 지워요. 알겠죠? 2개를 지웁니다. 10가지 골라도 돼요. 10가지 골라놓고 7개를 지워요. 네, 그래서 키워드는 3가지로. 그 다음에 중심 내용 요약은 키워드를 연결해서 한 2줄 정도로, 한 줄이나 2줄 중심 내용 요약. 이때 중요한 건 그 한 줄이나 2줄 안에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봅니다. 최대한. 이제 거기까지가 팩트고 남의 의견이에요. 기자의 의견, 팩트, 중심 내용 요약까지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소견입니다. 소견은 많이 쓸수록 좋아요. 그런데 내용이 절대 동의하는 내용은 쓰지 마세요. 위에 기사 그리고 반복하지 마세요. 반복. 거기에 위에 뭐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걸 소견에다 다시 쓰는 분이 있어요.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위에 이미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을 쓰면 돼요. 소견에다가는 사족을 달지 말고 특히 반대되는 의견을 내서 쭉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찾으면 좋고 특히 소견을 쓰실 때는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핸드폰을 열고 네이버에는 찾아서 그 기자가 쓴 내용에 대해서 반대되는 내용 혹시라도 팩트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죠? 기자가. 그러면 대박이에요. 그거는. 와 신문에 가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대박이죠. 그러면 신문사에다 바로 전화를 해야죠. 내가 여기를 찾아봤더니 야 이게 틀리더라. 신문에 뭐 2019년도에 뭐 몇 킬로가 얼마에서 딱 쌀 뭐 10kg가 24,500원이었다 이렇게 썼는데 내가 검색해봤더니 35,000원이었어? 이야 그럼 대박인 거예요. 그러면 신문사로 바로 전화해야죠. 그래서 이 소견에서는 서치를 많이 하세요. 서치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기자가 된 것처럼 자료도 수집하고 의견도 쓰고 이래서 거기를 많이 채워요. 소견을. 그러면 이제 글 쓰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아이들이 그걸 힘들어할 때는 소견도 간단하게 키워드만 써도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소견 쓰려면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단어로만 쓰게 해주면 돼요. 처음에는. 자, 이거를 과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신문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 그렇죠. 자기가 이제 가져가잖아요 신문. 요거를 이제 천천히 시간 되는 데랑 우선 보세요. 쭉 보시다가 이게 재밌는데 좀 마음이 가는 기사가 있을 겁니다. 이제 원래는 그걸 잘라서 막 오래 붙이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노트가 하나 준비되면 잘라서 오래 붙이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만 이제 그 텍스트를 딱 갖다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옆에다 놓고 그 신문 잘라놓은 거하고 2개.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생겼나? 이거 자기 주식도 얼마나 올랐나? 주식도 얼마나 올랐나 한번 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끝내. 그 은대초 다닌다 했잖아요. 네. 제가 박수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저 따라서 한번 박수 쳐봐요. 딴딴딴딴딴딴딴딴 해보세요. 이렇게 시작. 이렇게 했는데 은대초는 아이들이 제가 학교를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합니다. 연천 은대초 우리 학교 최고 이렇게 해요. 왕산초가는 연천 왕산초 그래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어제도 그 왕산초 가가지고 은대초 우리 학교 최고였다 애들이 선생님 이러더라고. 우리는 근데 어떻게 붙이면 좋겠어요? 이 리듬이 참 좋거든요. 연천 도서관 할까? 중앙도서관 얘들아? 중앙도서관 이상하다. 중앙도서관 우리 학교 최고 이럴까? 그것도 이상하죠. 중앙도서관
신문 읽기 최고 이러자. 그쵸, 좋다. 그죠? 신문 읽기 최고. 그래서 인사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박수 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알죠? 박수 신나게 치고 끝냅니다. 저는 학교 수업할 때도 그래요. 선생님 뭐 인사 안 해요. 우리 박수 딱 치고 해서 소리 지르고 쫙 끝나지. 기분 좋게. 연천 아니다. 중앙도서관 신문 읽기 최고. 오케이? 자, 한번 해볼까요? 준비! 이거 끝내는 겁니다, 그냥. 시작! 중앙도서관 신문 읽기 최고!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친구 있기 최고.